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동의 가시화 첫 번째로 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유동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장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과 그리고 오일리언 디스크립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어떤 이제 굴뚝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연기가 나올 때 어떤 우리가 유체 입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입자가 그 입자 하나가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가를 추적을 해서 이제 기술하는 방법을 이제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은 앞서 이제 라그랑지안은 우리가 유체 입자 하나를 봤다라고 하면, 이제 오일리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정한 시간에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시간대에서 이제 전체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시간이 고정된 어떤 가상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공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서 이 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유동장의 흐름을 해석을 하는 방법 혹은 이제 기술법을 이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체 역학에 있어서는 이제 유체 입자 하나만 추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이제 유체 입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것을 모두 고려를 하는 것은 이제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으로는, 즉 이제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유체의 유동을 완벽하게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뭐 속도장이라든지 어떤 필드 개념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다루는 것은 이제 오일리언 디스크립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그랑지안에서는 이제 어떤 파티클 하나만 추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력학에서 다루었던 어떤 질점의 동력학과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A점에 대한 A점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A 질점에 대한 식은 결국 이제 시간에 대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시간 변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라그랑지안이 뭐냐, 오일리언 디스크립션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유동장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오일리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이제 파티클 하나만, 즉 이제 유치 입자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은 스트림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때도 한번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유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유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결국 이제 유동장 내에 이제 어떤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들을 이제 쭉 이으면 이제 그 선이 바로 이제 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선은 결국 이제 유동장 내에 어떤 이제 유동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속도 벡터에 이제 접하는 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속도장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스트림 라인을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속도 벡터가 있어야 그 스트림 라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선이 먼저 그려지고 그에 접하는 선이 그 속도 벡터가 아니라 이제 속도 벡터가 먼저 있고, 이제 그런 속도 벡터들의 그 접하는 선들을 이제 모두 이으면 이제 그 곡선이 바로 이제 스트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트림 라인의 저희 이제 유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어떤 유선의 방정식을 풀 일은, 이제 손으로 풀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이라든지 뭐 손으로 푸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다음에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유선의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된 이러한 유선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손으로 작성할 일은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뭐 CFD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유선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작성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체학에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체 주위에 이제 어떤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을 이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물체 뒷부분에 후류 부분에 이러한 와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즉 이제 어떤 작은 소용돌이인 에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에디는 이제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회전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가장 기본 식은 어떤 이제 속도 벡터와 어떤 이제 거리 벡터의 이제 외적의 값이 이제 0이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차원 공간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행렬식으로 이 외적을 풀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ds에 대한 것은 이제 각 축 성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x, dy, dz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v는 이제 uvw가 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력학에서도 다루었고, 또한 여러분들이 뭐 선형대 수학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혹은 공업 수학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세한 계산 방법은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 행렬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식은 벡터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성분의 값들이 모두 이제 0이 되어야 함을, 0이 되어야 이제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i축 성분인 w dy-v dz와, 그리고 이제 y축 성분, 그리고 z축 성분이 모두 0이 되어야 한다는 식에서, 먼저 첫 번째 식에서 이 두 개는 같아야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조금 더 이제
조작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V분의 dy는 W분의 dz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두 번째 식에서도 이 두 개가 같아야 0이기 때문에, 따라서 WDZ는 이제 U분의 DX와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W분의 DZ가 현재 중복이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이 세 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다음에 그 유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이 뒷부분에 V분의 DS는 여러분들이 뭐 생략을 하셔도 되고, 일단 뭐 이꼬르로 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 우리가 계산에서는 이 세 개의 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이제 2차원 유동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W분의 DZ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U분의 DX는 V분의 DY이고, 다시 이 부분을 이제 뭐 DX, DY는 이제 그 V분의 U로, 혹은 반대로 뭐 DY, DX는 이제 그 U분의 V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활용을 해서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유선의 함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장에 그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먼저 이제 유선의 함수를 구하고,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 유선을 스케치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속도장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다루었던 이제 예제 문제에 나왔던 그 속도장식이고, 이제 우리가 그 속도장을 스케치를 했을 때 그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스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속도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유선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유선이 그 작성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속도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그 위치를 그 정해서 작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정확한 위치가 어떤 이제 원주상에서만 이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 원주상에서만 작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먼저 우리가 유선의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하면, 결국 그 그래프가 바로 이제 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U는 이제 다음에 식이었고, V도 다음에 식이었는데, 이제 유선의 그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그 dy dx는 U분의 V였기 때문에, 일단 이 U와 V에 대한 식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국 dy dx는 마이너스 x분의 y가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하면, 결국 lny는 마이너스 lnx 플러스 이제 상수 c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이제 lnx를 쪽으로 이항을 하면 lny 플러스 lnx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 플러스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lnxy와 같기 때문에, 즉 이제 lnxy는 lnx 플러스 lny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lnxy는 결국 상수 c인데, 양변에 이제 그 로그를 없애도 결국 이쪽 우변은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유선의 함수는 이제 xy는 c라고 하는 그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양변을 이제 x로 나누면 이제 y는 x분의 c라고 하는 그
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일단 상수 C에 따라서 다 다른 이제 그래프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y는 만일에 0을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식은 우리가 y는 c라고 하는 식에서 y에 0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그 값은 계속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x축선상의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x가 0일 때는 이제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값이 0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그 유선이 작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은 우리가 속도장을 통해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단지 이 함수만으로는 화살표 방향까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y는 x분의 c에서 이제 c에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곡선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작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곡선, 그리고 이제 c 값에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x분의 그 c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유선을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